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동력부하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삼상 유도전동기 기동법 가운데 Y델타 기동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하의 종류에서 조명부하와 동력부하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로 5대5죠. 근데 동력부하 중에서도 거의 90%는 삼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또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어떤 게 있냐면 직입기동, 그 다음에 스타델타 기동, 그 다음에 리액타 기동, 그 다음에 콘돌파 기동, 그 다음에 소프트 스타터, 그 다음에 인버터 기동,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 그 종류별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오늘은 Y델타 기동 회로로서 우리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Y델타 기동회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소용량 내지 중용량 유도전동기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동 방식입니다.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부터 시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퀀스 동작회로부터 설명을 하고 나머지 이제 천천히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Y델타 기동회로는 이렇게 주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단상 TR을 거쳐서 보조회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회로 결선도 시험에 나오지만 이렇게 보조회로를 완성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또 Y 기동 시 Y 델타 기동을 하는 이유, 그래서 Y 기동 시 기동 전류는 왜 델타의 3분의 1인지 이런 간단한 회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일단 한번 이제 주회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L1, L2, L3 삼상 380V의 전원을 인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측이 이제 MC12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HR 열동 계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C12 2차 측에서 성간전압 삼상 380이기 때문에 단상 TR을 써서 22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퓨즈가 있습니다. 보조회로용. 이 내용은 사실은 뭐 시험에서 언급은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MCM 있고 주 마그네틱 컨택터 MCM 뭐냐면 이거는 스타 기동을 하든 델타 운전이 되든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주 접촉자입니다. 그 다음에 MC 델타, 그 다음에 MC 스타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기동할 때는 MCM이 붙으면서 MC 스타가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 기동을 하고 Y 기동. 그 다음에 몇 초 후에는 Y 기동 마그네트가 개방이 되고 나서 MC 델타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델타 운전이 돼버리죠. 그래서 주회로 결선은 델타 결선은 보다시피 L1에서 와서 그 다음에 접촉자를 거쳐서 L3로 가고, 그 다음에 L2에서 시작해서 접점을 거쳐서 L1으로 가고, 그 다음에 L3에서 접점을 거쳐서 L2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차만 되면 돼요. 예, 이게 윤리 오지만 않으면 돼요. 예, 이게 L1이 다른 접점으로 가도 됩니다. 어떤 거는 상관없어요. 이 L2 접점이 다시 L2로만 안 가면 됩니다. L2가 와서 주접점을 거쳐서 L1으로 왔죠. L3가 와서 L2로 갔죠. 이렇게 교차되게 이렇게 결산하면 델타 운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권선이 생략은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삼상 유도전 동기 회전작의 및 회전 원리는 제가 따로 나중에 뭐 강좌를 올려보거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상 유도전 동기의 회전 원리. 다음에 보조회로로 보겠습니다. 보조회로는 보시다시피 퓨즈 2차 측에 THR 연동계정기 B접점 있고 PCB 푸시버튼 1 MCM의 A접점 자기유지, 그 다음에 PB2 푸시버튼 B접점이죠. 푸시버튼 PB2, 그 다음에 MCM이 있고 타이마가 있고 MCS, MC 델타 이렇게 해서 타이마 A와 B가 B접점이 이렇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MCS, MC 델타는 인터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 시퀀스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A접점, B접점, 그 다음에 타이마 A접점, B접점 다 아시죠? 타이마 A접점은 한시동작 순시복귀입니다. 한시동작이기 때문에 몇 초 후에 접점이 붙는 것이고, 이거는 타이마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조정을. 1번 PB1을 ON을 시켜보겠습니다. PB1을 ON 시키면 PB2는 붙어 있는 상태고 상시 붙어 있죠. 상시 프로스 붙으면 MCM이 여자가 됩니다. MCM이 여자가 됨과 동시에 붙어 있는 T 타이마가 여자가 됩니다. 타이마 코일 동작 코일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MCM 요 마그네트 동작 코일이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코일, 이 동작 코일의 단자 전압은 무조건 220이죠. 220이 인가가 돼야, 그래야 주접점이 붙는 겁니다. 요것이 마그네트라고 봤을 때 가운데 배꼽이 있죠. 배꼽이 있고 양쪽에 L1, L2, L3 단자, 그 다음에 L1, L2, L3 아랫부분 단자가 있습니다. 이 MCM은, 여기서의 MCM은 접촉 단자 L1, L2, L3가 아니고 요 하단에 MC의 동작 코일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220이 걸려야 돼요. 동작 코일에. 그 다음에 타이마는 또 타이마 따로 있죠. 그 다음에 MCM이 여자가 되면 MCM은 A접점이 붙어서 자기유지가 됩니다. 자기유지. 자기유지는 PB1을 떼도, 붙였다 떼도 MCM의 여자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자기유지 A접점이 있습니다. 그건 마그네트의 보조 접점에서 앞단이 아니고 뒷단에 자기유지 A접점이 있습니다. 앞단은 B접점이에요. 항상 마그네트가 있으면 보조 접점이 딸려 있는데 이 보조 접점 안쪽에 자기유지 A접점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마 여자 됐죠. 그 다음에 MCS는 보면은
MC 델타가 지금 여자된 게 아니기 때문에 B접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마 B접점은 한시 동작 순시 복귀인데 아직까지 이 B접점은 닫혀 있어서 열려 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MCS가 같이 여자가 되는 겁니다. MCM, MCT, 타이마, MCS 동시에 쭉 여자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MCS까지 여자가 돼서 MCS 주 접촉자가 붙고 이게 붙었고 이게 붙으니까 Y 기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고 Y 기동을 합니다. Y 기동시는 아시다시피 기동전류가 전격 전류의 5배에서 7배 그 정도 거대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Y 기동을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제한하는 이유가 Y 기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기동 전류가 델타로 했을 때 6배면 Y로 하니까 3분의 1이니까 Y로 해도 2배는 되겠네요. 그죠? Y 기동을 해도 전격 전류의 2배의 전류는 기동 전류를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Y 기동을 하고 5초에서 10초 후에 몇 초 후에 타이머가 동작을 하는데 이 타이머의 시간 설정은 결국 기동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기동 시간을 짧게는 5초에서 길게는 1, 2분까지도 하는 1, 2분까지도 상당히 길게 가요. 왜냐면은 그 회전체의 그 회전 관성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펌프 같은 경우는 그냥 옥내수 하전 펌프도 그렇고 다단 펌프잖아요. 그래서 축경이 길지 축장이 크진 않습니다. 회전체의 직경이 크진 않아요. 별로. 그런 경우는 펌프의 종류는 보통 5초면 다 기동이 끝납니다. 거의. 근데 문제는 제염팬이나 급배기 팬 특히 용량이 클수록 그 팬의 다이형 팬을 보면 축경이 굉장히 큽니다. 지름 D가 커요, 되게. 그래서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상사의 법칙에 의해서 축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관성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기동 전류도 크지만 기동 시간도 길어져요. 그래서 팬 종류는 상당히 이 타이머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 맞게 현장에서 세팅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타이머 타이머 A가 한시 동작 순시 복귀죠. 예를 들어 5초 후에 타이머 A가 붙습니다. 한시 동작 한 거죠. 그러는 순간 타이머 B는 또 개방이 됩니다. 동시에 작동하죠. 그러면은 MCS가 개방이 되고 나서 MCD가 붙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차를 갖고 가는 게 좋은데 이게 떨어짐과 동시에 이게 붙어도 안 되고 떨어지고 나서 이게 붙어야 돼요. 약간의 시간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개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붙어버리면 MC 델타가 어떤 단락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그거예요. 이 Y 접점이 완전히 개방이 된 상태에서 MC 델타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설계 방법은
사실 가장 간단한 보조회로 설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인터록은 있어요. 그럼 TV가 먼저 떨어지고 TV가 그러니까 타이머가 동작을 해서 5초 후에 이 A 접점과 B 접점이 동시에 작동을 한다고 봤을 때 붙는 접점보다는 떨어지는 접점이 빠릅니다. 그죠? 떨어지는 접점이 빨라요. 그리고 MCS가 개방이 되면서 먼저 그 다음에 이게 먼저 개방이 되기 때문에 MCS가 그 소자가 되죠. 소자가 되고 이게 타이머 A가 붙으면서 MC 델타가 여자가 되는 접점이 붙는 상황이죠. 이게 소자가 되면 MCS B 접점이 복귀가 되니까 당연히 이게 붙어서 MCT가 델타가 접점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타이머 B가 오프되는 거죠. 오프가 되고 이거는 ON이 되고 MCS 소자, MC 델타, MCT는 여자. 그래서 이제 델타 운전을 또 시작하는 거죠. 델타 운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온레서 화전 펌프가 돌아서 각 층에 온레서 화전이 개방된 흡수의 물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스프링클러 헤드에도.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돼서 펌프를 꺼야 될 때 PB2 푸시 버튼 스위치를 단접점을 누릅니다. 개방이 돼서 MC, M이 소자가 되고 타이머 같이 소자되고 MC 델타도 같이 개방이 되죠. 다 소자가 돼서 개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MC, M이 소자가 됩니다. MC, M 타이머 MC D 소자가 돼서 펌프는 정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Y기동, 델타 기동하는 것보다 Y기동을 하게 되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전원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기동 전류가 적기 때문에 전원 수전 설비의 변압기 용량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 전력도 줄일 수 있고 전기 요금과 공사비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 기동을 하면 기동 전류가 줄기 때문에 변압기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의 차단기와 간선의 반려 현상. 아무래도 좀 전류가 줄어드니까 전동기에도 건선에도 어떤 발열에 의한 열적 손상을 줄일 수가 있죠. 열화. 전동기의 열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버터 운전입니다. 인버터 운전. 근데 소방 펌프에는 인버터 운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상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화재 시에는 그 소방 설비를 풀가동으로 다 사용해도 모자랍니다. 완전히 풀가동을 해야 돼요. 인버터로 회전수 제어할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채택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Y 기동 시 기동 전류가 왜 3분의 1이냐면은 Y 결선에서 전동기 내부 결선입니다. Y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랑 같아요. Y 결선은. 근데 성단전압은 V인데 상전압 E가 이 Z 하나의 번선에 상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Y 결선에서 이 선전류는 상전류랑 똑같이 되고, 그럼 상전류는 뭐냐? Z분의 2예요. 이 한상의 Z분의 단자전압, 이 상전압 이렇게 되고,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가 루트 3배의 상전류예요. 선전류가. 왜 이렇게 되냐고요? 이거는 조금 기초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이유에 대해서. 이 기초가 어려운데, 이게 또 기초가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전류는 루트 3배 상전류인데, 그럼 상전류는 Z분의 루트 3배 IP인데, 이 IP 상전류는 Z분의 성단전압 V가 다 걸리는 거예요. 382. 단자전압이 382. 성단전압. VL은 VP니까. 그래서 Y 결선의 선전류 나누기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Z분의 루트 3V분의 Z분의 2가 돼서 V는 루트 3 2죠. 루트 3 2를 넣으면 분모는 3이 돼가지고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Y 운전이 되면 델타 운전에 3분의 1의 기동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다음에 조금 실무적인 내용, 여기까지는 우리가 소방설비기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거고, 그 외에 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Y델타 기동회로도 부수적으로 공부할 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 전동기가 100마력이라고 합시다. 100마력. 보통 설계하시는 분들은 마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기쟁이는 킬로와트로 하죠. 킬로와트로 환산하면은 1마력이 0.746 킬로와트니까 100마력이면 74.6 킬로와트예요. 그냥 대략 75 킬로와트죠. 적격 전류가 얼마나? 114암페어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모터를 설계할 때 P는 2타 60분의 9.8 QHK라다가 이게 전동기 용량을 구하는 설계를 하는데, 여유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 옥매수화전 펌프를 전격 운전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전격 운전은 옥내수화전 밸브 2차 측 개폐 밸브를 닫고 나서 최저 운전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최저 운전이 뭐냐면 토출치기 제로입니다. 토출량이. 그러면 이거는 펌프 입장에서는 부하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13A가 걸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유도가 있기 때문에 70A, 80A 정도 그 정도 사용합니다. 용량 설계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후크메다를 이렇게 실제로 펌프를 가동하면서 찍어보면
이거보다는 훨씬 낮은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전 동기의 절연저항, 고장 양부 판정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다가 탔다고 이렇게 점검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절연저항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성간절연, 전선 상호간, L1, F 사이, L2, S2 사이, L1, S2 사이, 전선 상호간 절연저항을 재봅니다. 그리고 우리 규정에 따지면 380V는 0.3메가 이상이죠, 그죠? 0.3메가 이상. 근데 실제로 모다가 탔다면은 0.3 이하로 찍힙니다. 거의 제로로 찍혀요, 제로. 삐익 소리 나고. 그 다음에 건선과 대지간, 건선하고 모다 프레임 사이에서 또 절연저항 체크해서 그것도 0.3메가 이상 나와줘야 되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선 저항, 건선 1차 측과 2차 측 사이의 저항, 이 저항값을 측정해야 됩니다. 해보면은 각상 다 해야죠. 다. 거의 대용량 한 100마력짜리 모다 같은 경우 이 건선 저항을 측정하는 거 1옴밖에 안 나와요. 저항으로 이걸 측정한다는 거는 그냥 1옴 단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일이 탄 게 아니에요. 워낙 건선이 굵기 때문에 실제로 1옴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탄 게 아니에요. 건선이 굵어서 그래요. 원래는 임피던스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피던스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저항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낮은 저항값이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Y 마그네트를 이 컨몽, Y 컨몽을 시킬 때 이렇게들 하는데 좀 잘못된 겁니다, 이거. Y 마그네트는 용량도 델타 마그네트랑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커야 돼요. 왜냐하면 기동 전류가 매초 안 되지만 Y 마그네트의 상당한 전격 전류보다 2배 정도 되는 그런 기동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이게 접점이 소선이 되고 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델타 마그네트랑 크기가 용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커야 됩니다. 이상하게 이거를 Y 마그네트를 작게 설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밑에 Y 컨멍을 이렇게 컨멍 바를 체결하거나 이렇게 체결하면 이거 안 좋은 Y 컨멍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불이한 전기 회로가 온전치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서로 교차되게 이렇게 컨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Y 마그네트 붙으면 이 L1, L2, L3가 컨멍인 상태가 되죠. 여기 붙으면 유리키 결선을 해야 돼요.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야 성간 전류가 원활하게 흘러줍니다. 성간 전류. 성간 전류의 통로가 원활합니다. 컨멍반을 너무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설계할 때 개장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하기로 어떤 접점의 양부 판정을 하는 방법은 PB1 이런 것도 전기를 꺼놓고 이쪽 윗단자 아랫단자를 저항을 쟀을 때 0에서 1옴 그나마 정상입니다. 단락상태죠. 그 다음에 PB1을 개방을 하면 당연히 무한대가 돼야 되고, 전원을 투입한 상태에서는 어떤 그 전압으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압으로. 전압 강화가 PB1을 붙었을 때 이 단자 사이에 전압이 0V 거의 0.몇 V 지켜야 돼요. 전압 강화가 없어야 이 접점은 정상입니다.
THR은 이제 뭐 EOCR이나 EMPR 요즘 새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단락, 지락, 과부하, 결상 다 잡죠. 이 개성들이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THR은 옛날 방식입니다. 과부하, 단락, 지락, 결상 다 잡아야 됩니다. 다. 이게 한 상이 결상이 되면 뭐다 그냥 타버려요. 이 과부하 열동계정인가 동작을 잘 안 하면 한 상이 접촉불량으로 단전전압이 인가가 안 되고 나머지 상만 두 상만 들어오면 뭐다 타버립니다. 당연히 두 상이 접촉불량되고 한 상만 들어와도 타버리고요. 왜냐하면 슬립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본선의 역기전력이 감소해서 임피던스가 감소하니까 과전류가 흘러서 뭐다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다 오래 쓰기가 맞게까지 리와인딩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요즘 하는 사람도 없고 차라리 뭐다 타면은 그냥 새 거로 바꿔버려요.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비싸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계정기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계정기 설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써 Y델타 기동회로 부분과 또 실무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